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6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08%, 그리고 코스닥은 1.89%, 양대 증시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는데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매도세로 일관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하락을 좀 견인하였다라고 우리가 좀 바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일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을 간단하게 좀 다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11월 ISM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54.4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분이겠죠. 그리고 11월분은 53.5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56.5, 전월 대비해서도,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도 웃도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놀란 거예요. 게다가 이 ISM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선으로 두고 상회하면은 경기가 호황이다, 그리고 50을 하회하면 불황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이 좀 여겨보셨을 때, 그럼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잘 나온 건데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건데 왜 이게 악재인 거냐? 왜 파는 이슈가 되는 거냐? 라고 충분히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지금 뭐랄까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메인 이벤트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의 메인 이벤트는 뭐죠? FOMC, 즉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결국 이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화폐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화폐의 공급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금리가 인상하게 되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대출 있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화폐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건 당연히 사람,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부채가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을 갖는 게 경기 침체인 거죠. 경기 침체. 자, 근데 경기 침체라는 거는 누구도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악재고 안 좋은 거잖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우리가 살기가 점차 되게 각박해진다는 건데, 그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반길 리가 없겠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테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계속 빠르게 하면은 경기 침체는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네? 그럼 금리 인상 빠르게, 매파적으로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인 거고,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안 오네, 금리 인상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악재,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악재풀이하면서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15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눈치를 보는 매물들도 많을 거고요. 뭐 경계감이 있는 매물들도 늘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호조롭게 발표가 되면은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환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제 환율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개장 이전에 역외 시장에서도 사실상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국내 증시 개장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제 하향 돌파하였던 1,300원, 1,300원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1,2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1,30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1,320원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급하게 상승하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매수 심리가 늘어난다. 안전자산 심리가 선호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의 좀 이벤트, 좀 색다른 이벤트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지자체별로 푼다. 이제 대형마트가 지금 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랄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표적으로는 이마트라는 종목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 뭐 대표적인 대형마트죠. 이런 요인들 좀 단독적인 개별 이슈로 작용을 하였다 살펴볼 수 있겠고 제가 좀 지금 주목해서 보는 이슈는 이제 이런 이슈들. 미국과 EU, 유럽연합,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탄소 관세 부과 검토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정식 제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초기 단계인 건데 이제 철강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그리고 혹은 저탄소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친환경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겠다라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뭐 사실상 그 뒷얘기는 모르겠어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좀 중국을 대립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요인인 건지 뭐 이거는 제가 이 공식적인 영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겠죠. 각각 다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탄소 뭐 결국 철강과 알루미늄이 안 쓰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탄소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